이게 사람 먹을 음식이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먹다 남은 치킨하고 곱창을? 심지어 여기 봐라, 치킨뼈도 같이 있잖니? 그럼 안 드실 거면 말씀하시죠. 저희도 뭐 억지로 드시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 하셔서 차려놓은 건데 변덕이 좀 심하시네요. 선영아,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저희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머님은 솔직히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시다고. 밥 정도는 직접 해 드시면 될 거 가지고 쪼잔하게 해달라 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님도 손주 이쁘다 하면서 보고 싶어 했으면서 왜 자꾸 대접받으려고만 하세요? 아니, 나는 애 봐주는 거에 취미 없다.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손주야, 당연히 내 자식이니 이쁜 건 맞지? 그런데 너네 집에 와서 가정부 취급받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어머? 손주가 왜 어머니 자식이에요? 제 자식이죠? 선영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자식이 아니라고? 황당하구나. 그럼 나는 내 자식도 아닌데 공짜로 와서 가정부 취급이나 받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그깟 밥 한 끼 뭐 더더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 민지 어머님은 손자 봐주시면서 집안일도 다 해주세요. 심지어 반찬까지 해다 주시거든요?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그것도 며느리한테.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68세 윤말순 씨입니다. 말순 씨는 오래된 아파트 5층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였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제는 제법 힘에 부쳤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광주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말순 씨가 병실에 들어서면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말순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반찬, 부드럽게 끓인 미역국,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푹 익힌 밥.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콩나물 무침 넣었어. 예전에 좋아했잖아. 말순 씨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남편 입에 넣어주면 남편은 천천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맛있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일할 때 작은 상가 하나 매입하여 병원비나 간병비를 충당하였죠. 월세 수입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이에 더해 연금까지도 들어와 원래라면 부족할 게 없어야 하지만 병원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아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들 희도에게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지. 뭐 너도 시간 나면 아버지 좀 보러 오고 하거라. 그래야죠. 엄마도 아버지 병원도 매일 오가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다정했습니다. 말순 씨는 속으로 기뻤죠.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괜찮다, 괜찮아. 너는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럼요, 잘 먹고 다니죠.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상가 관리까지 하시는 것도 번거로우실 텐데 제가 좀 맡을게요. 뭐? 아버지 병원도 다니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상가는 제가 관리하면 어떨까요? 대신 월세는 아버지 병원 입원비 나가는 것만 엄마한테 입금해 드릴게요. 말순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가 월세에서 병원비만 떼고 나머지는 아들이 가져간다는 뜻이었거든요. 희도야,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아버지 병간호에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다른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번 생각해 볼게. 며칠 뒤
이번엔 며느리 강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영아. 무슨 일이니? 저희 둘 다 회사를 나가야 해서요. 하랑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5살 손자 하랑이 이야기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어린이집은 안 보내니? 보내고는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고 방학 때는 더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니면 맡길 데가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제발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편 병원도 다녀야 하는데 손자까지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선영아, 내가 병원도 자주자주 가야 하잖니? 아, 그건 괜찮아요. 어머님이 병원 가시는 동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만 좀 봐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진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어머님이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어느 정도 봐주시면 그 이후에는 저희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말순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알았어. 해볼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편 병간호의 손자 돌보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뭘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있나? 그날 이후 말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손주 봐주는 일과도 늘어났기 때문이죠. 가방에는 남편 도시락과 함께 하랑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챙겨 넣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 도착하니 오전 8시였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정말. 며느리는 인사도 대충 하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랑이는 아직 자고 있고요. 깨우면 짜증내니까 좀 더 재워주세요. 응, 알았다. 걱정 말고 일 보거라. 말순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말순 씨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주변을 둘러봤죠.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한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하랑이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말순 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며느리를 기다렸죠. 하지만 시계를 보니 12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1시가 넘어서도 2시가 넘어서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2시 30분쯤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라, 같이 밥이나 좀 먹을까?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까 뭐 먹어서요? 어머님 아직까지도 뭐 안 드셨어요? 말순 씨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도록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뭔가 어색해서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손주 봐주러 와서 이렇게 소외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니. 그렇게 첫날을 넘겼습니다. 혹시 첫날이라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도 셋째 날 그 이후에도 쭉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을 식사 대접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순 씨는 매번 집에서 김밥을 싸와서 먹었죠. 손주 돌보러 와서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부탁이 있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빨래 돌린 거 널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청소기 한번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자 부스러기 많이 흘렸거든요. 말순 씨는 손주를 돌보러 온 건데 어느새 집안일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서 말이죠.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떨어진 것 같은데 마트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하랑이 학원 데려다 주고 오시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아예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말순 씨가 거절하기 어려운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실 텐데 이것저것 해주시면 좋잖아요. 어차피 하랑이 놀고 있을 때는 할 일도 없으시고요. 며느리는 말순 씨가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아예 잊어버린 듯 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며느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응? 손님 왔는데 커피 좀 내려주시겠어요? 말순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요. 뭐라고? 커피요. 원두 있으니까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얘기 중이라서.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웃고 있었고요.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손주 돌봐주러 온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구 커피를 타주는 상황. 생각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돌봐주러 온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 좀 봐주세요. 리스트 써놨으니까 마트에서 사오시면 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말순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선을 넘은 건지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도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이제 하랑이 못 보겠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느낌이야.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말순 씨는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점심을 굶게 하는 것, 집안일을 시키는 것, 심지어 친구 커피까지 타달라고 한 일까지요. 그리고 말이다.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사람 하나 불러다 쓰는 것처럼 하는구나. 내가 직접 말할까 하다 일단 너한테 먼저 말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 엄마, 근데 밥은 그냥 드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먹고 오라고? 네, 아무래도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밥 때문에 뭐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물론 매번 밥 차려달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의 문제잖니? 나도 너네들 사정 봐줘서 매번 손주 봐주러 가는데 나 같았으면 고마워서라도 이것저것 챙겨줬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나도 너네 사정 봐줄 이유 없다. 그냥 너네 일은 너네가 해결하거라. 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알았어. 그런데 희도야, 엄마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하구나.
난 너네 부탁받고 부탁 들어주러 간 거지 식모 마냥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믿어본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씨는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들이 사과했고 며느리에게도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하랑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또 며느리였습니다.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정말 달라졌을까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겠지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차가웠어요. 응, 전 회사 가야 해서요. 하랑이는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깨우시고. 며느리는 급하게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 서더니 식탁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식사는 거기 준비해뒀어요. 어제 남은 거 있으니까.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말순 씨는 순간 이상했지만 그래도 음식을 준비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야겠네요. 며느리는 인사도 대충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말순 씨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음식은 준비해뒀다고 했으니까 하랑이를 깨워서 함께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를 보는 순간 말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닐봉지 몇 개와 배달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기름기가 굳어버린 치킨 뼈다귀들이 종이 접시에 널브러져 있었고 곱창 몇 조각이 비닐봉지에 덜렁 들어 있었습니다. 한입 베어문 피자 조각이 박스에 말라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햇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숟가락도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식사라고? 말순 씨는 천천히 밥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은 밥솥에 있겠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 씨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런 대접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식은 치킨 뼈다귀와 곱창 몇 조각. 이게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식사라니. 말순 씨는 차마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랑이부터 챙겨준 뒤에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2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말순 씨는 참고 있던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영아, 이게 뭐니? 네? 뭐가요? 이게 사람 먹을 음식이니? 말순 씨가 식탁을 가리키자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가면서 어제 남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평소에 배달 음식 잘 만드시면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먹다 남은 치킨하고 곱창을? 심지어 여기 봐라, 치킨뼈도 같이 있잖니? 그럼 안 드실 거면 말씀하시죠. 저희도 뭐 억지로 드시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 하셔서 차려놓은 건데 변덕이 좀 심하시네요. 선영아,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요. 어머님은 하랑이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눈치 주면서 자꾸 뭘 해달라고 하시면 뭘 해달라고? 어머님이 희도 오빠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밥 한 끼 못 차려준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솔직히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시다고.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님도 손주 이쁘다 하면서 보고 싶어 했으면서 왜 자꾸 대접받으려고만 하세요? 아니, 나는 애 봐주는 거에 취미 없다.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손주야 당연히 내 자식이니 이쁜 건 맞지? 그런데 너네 집에 와서 가정부 취급받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어머? 손주가 왜 어머니 자식이에요? 제 자식이죠? 선영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자식이 아니라고? 황당하구나. 그럼 나는 내 자식도 아닌데 공짜로 와서 가정부 취급이나 받고 있었던 거니? 말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들 부탁으로 너희가 할 일 대신 해주고 있던 거야. 그런데 집안일에 심부름에 친구 커피까지 타주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굶어도 된다는 거니? 어머님,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그깟 밥 한 끼 뭐 더더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말순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진짜 어머님. 제 친구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도 당연히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신대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제 친구 민지 어머님은 손자 봐주시면서 집안일도 다 해주세요. 심지어 반찬까지 해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손주만 보고 휙 하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이러다 스트레스 쌓여서 제 명에 못 살겠어요. 뭐? 제명에 못 사는 건 내가 못 살겠다.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니? 비교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다른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머님만 유독 유독 뭐? 까다로우세요.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병원 다니신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가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선영아, 힘들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네 일을 내가 도와주는 입장인 걸 잊은 것 같구나. 아니 도와주시는 건 감사해요 감사한데. 감사한데 뭐? 내가 너희 애 봐준다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말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난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시어머니야.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어?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며느리는 끝까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예민하게? 식은 치킨 뼈다귀 주고 이게 식사라고 하는 게 정상이니? 내가 살다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그것도 며느리한테? 어머님 진짜? 그깟 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가 어떤 기분일까요? 다른 시어머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나한테 그깟 것이라고 했지?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심하게? 내가 심한 거야? 말순 씨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 됐니?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집 가정부가 됐어? 어머님,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나는 너희 애 봐주러 온 거야.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했어? 설거지에 빨래에 청소에 심부름에. 심지어 친구 커피까지 타달라고 했잖아.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참았어. 가족이니까. 그랬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어? 식은 치킨 뼈다귀 주고 이게 식사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말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님이랑 비교하네? 선영아, 다른 어머님들이 뭘 해주든 그건 그분들 일이야. 나는 나고 너는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어.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우습게 봤어. 나이 들었다고 의지할 데 없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말순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알았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어머님, 잠깐만요. 잠깐만 뭐? 나는 이제 끝이야. 너희 애도 안 볼 거고, 너희 집에도 안 올 거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하랑이는 어떡해요? 저희 정말 맡길 데가 없는데.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저 일 그만둬야 해요. 그건 처음부터 너희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말순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남처럼 대하는 너네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다. 희도한테 오늘 일 설명하면서 그렇게 전하거라. 난 간다. 며느리가 뒤쫓아왔지만 말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하고 서럽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가 관리 해지서, 매매 위임 동의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명함. 이틀 뒤 말순 씨는 부동산 중개사와 만났습니다. 이 상가 정말 좋은 위치네요.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매수자 나올 것 같아요. 말순 씨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남편 병간호를 위해 모아둔 자료들, 의료진과 주고받은 연락처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서류들까지.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영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랑이 안 봐주신다고. 그리고 상가도 팔으신다고요?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팔기로 했어. 엄마, 갑자기 왜요? 선영이가 뭔가 실수했나 봐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희도야, 말순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 선영이한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했지? 그래서 선영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그깟 밥 한 끼 뭐 더더먹었다고 그러냐고 했어. 그리고 다른 시어머니들은 집안일도 다 해주고 반찬까지 해다 주는데 나만 까다롭다고 했어.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나한테 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희도야, 내가 너희한테 뭘 바랐는지 아니? 말순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이었어, 최소한의 성의.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길 바랐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그래도. 희도야, 엄마도 사람이야. 자존심도 있고 마음도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뭘로 봤어? 말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상가 월세로 너희 도와주고 하랑이 봐주고 집안일에 심부름까지 해주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그런데 나한테는 어떻게 했어?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잖아. 엄마, 됐어.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다음 날 상가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말순 씨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집에 돌아온 말순 씨는 강원도 평창 부근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 여러 개 나와 있었어요. 여기가 좋겠네. 햇살이 잘 들고 마당도 있고 무엇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기에 딱 좋아 보였어요. 며칠 뒤 말순 씨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남편은 눈으로만 말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강원도 평창 쪽에 조용한 집 하나 구했어. 공기도 좋고 마당도 있어. 거기서 우리 둘이 조용히 살자.
말순 씨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은 거기 가까운 데로 옮기고 간병인도 구해서. 이제 우리끼리만 살자.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상가 매매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말순 씨는 곧바로 강원도 집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당일 말순 씨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근데 상가까지 다 팔아버리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그 순간 말순 씨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희도야, 네, 엄마. 내가 너한테 바란 거 별거 아니다. 말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바란 게 뭐였니? 성이었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어. 말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거였어.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식은 치킨 뼈다귀를 줬잖아.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니? 엄마, 너희는 나를 당연히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봤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내 아버지랑 단둘이 조용하고 따뜻하게.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도야, 선영이한테 전해줘. 다른 시어머니들이 뭘 해주든 그건 그분들 일이고 나는 나라고. 앞으로는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말순 씨는 마지막 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라. 하랑이한테도 할머니가 안부 전한다고 해. 엄마, 아들이 불렀지만 말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남편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한 지역 병원에서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햇살이 좋았습니다.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멀리 산이 보였어요. 말순 씨는 남편 휠체어를 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공기 맑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자. 따뜻한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위한 죽과 자신을 위한 간단한 반찬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여보, 밥 먹어요. 햇살이 식탁을 비쳤습니다. 이번엔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말순 씨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말순 씨는 매일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마당에 꽃을 심고 3개월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참 찾아다녔나 봅니다. 엄마, 어머, 희도야. 어떻게 여길 찾았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말순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왔니? 네. 그리고 엄마, 요즘 하랑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심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엄마가 없으니까 애 봐줄 사람도 없고.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도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네 아버지랑 조용히 살 거야. 알아요. 하지만 가끔이라도 하랑이 좀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애가 너무 할머니를 찾아서 말순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하랑이는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맨날 울어요. 말순 씨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바라신 건 마음이었구나 하고요. 최소한의 성의와 존중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말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같아 보였지만 정말 믿어도 될까요? 아들은 그날 저녁 돌아갔습니다. 말순 씨는 현관까지 배웅해줬어요. 말순 씨는 남편 손을 잡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이 쉽게 치유될까요? 그때의 모욕감과 서러움이 그냥 사라질까요? 하지만 하랑이 생각도 났고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와닿았어요.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살아야 할까?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말순 씨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이제 알아주는 걸까? 아니면 또 실망시킬까? 햇살이 식탁을 비췄지만 말순 씨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어야 할까요? 아직도 말순 씨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명한 조언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